세 번째 암의 특징은 암은 전신질환이다 입니다. 대부분 갑상선 암에 걸리면 갑상선 암만, 갑상선 건강만 신경을 쓰고 전립선 암에 걸리면 전립선 건강만 신경을 씁니다. 자궁암, 유방암, 폐암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렇게 국소질환으로 이해하면 재발과 전이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암 수술 이후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재발과 전이입니다. 이 암세포가 혈액이나 림프로 전이가 돼서 다른 곳에 퍼졌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상 암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미 몸 전체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어디서든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곳이 멀쩡하고 갑상선에만 암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발과 전이에 대한 이 두려움은 수술이나 또 관리 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암에 걸렸을 때 내 몸, 온몸이 암이 생길 수 있는 몸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가족도 보면요, 남편은 전립선암에 걸리고 또 여성분, 아내는 자궁암에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부가 유전자가 일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생활 습관, 비슷한 식습관 속에서 남성이 잘 걸리는 암과 여성이 걸리는 암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라는 것은 나쁜 생활 습관이나 식이 습관이 공유가 돼서 걸리는 거지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 때문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의 암이 발견이 된다라면 내 몸이 전체로 암에 걸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암이 전신질환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저는 항상 암은 100년 전에 정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예로 사용하는 의사가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입니다. 이분은 처음부터 암을 치료하기 위한 의사는 아니었고요. 본인의 편두통을 시작으로 천식이나 고혈압, 알레르기, 피부결핵, 폐결핵 이런 질병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하나의 병을 치료했는데 다른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천식을 치료했더니 고혈압, 알레르기, 관절염 이런 질병들이 같이 치료가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당을 낮추는 치료를 하다 보니까 염증이나 고지혈증이나 비만까지 같이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단독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요즘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혈관 질환, 암 이런 모든 질환들은 만성질환이면서 사실 온몸에 같이 영향을 미치는 전신질환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체를 좋게 만드는 하나의 증상을 치료하면 다른 곳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라는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전이와 재발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암이 왜 전신질환이 되고 또 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생각을 해야 될까요? 바로 독소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독소 검사를 많이 하지 않아요. 대신 염증 수치나 염증세포, 면역세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소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염증은 몸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염증성 단백질인 CRP 수치가 상승합니다. 또 염증세포인 호중구나 백혈구 수치에 변화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독소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염증을 확인하면서 내 몸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독소들은 왜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 하루 생활만 봐도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의 일과를 보면 얼마나 많은 독소와 우리가 함께 사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씻을 때 비누나 여러 샴푸, 린스, 또 여성분들 화장품을 사용하죠. 100%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보다는 아무래도 화학 성분들이 같이 함께 있는 것을 계속 마주치게 됩니다.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떤가요? 첨가물이 안 들어간 100% 퓨어한 음식을 먹기는 좀 어렵죠. 늘 우리는 첨가물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또
고기를 좀 많이 섭취한다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소화 대산물인 대사산물, 찌꺼기들이 몸에 많이 쌓이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공기를 통해서, 그리고 내 몸에 발생하는 그런 대사산물을 통해서 늘 독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독소가 들어오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은 처음에는 미세한 염증들, 아주 작은 염증들로 시작을 하지만 끊임없이 독소가 유입이 되면 미세 염증은 만성 염증으로 계속 커지게 됩니다. 만성 염증이 오래되고 또 오래되면 혹을 만들게 되고, 이 혹들이 그냥 작은 혹에 불과하다가도 악성으로도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시작은 염증이라 볼 수 있고요. 염증의 원인은 독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독소가 100% 없는 환경에서 살기는 어렵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독소를 인지하는 습관, 독소를 줄이는 습관, 또 독소가 있는 환경을 마주했을 때 이것을 해독하는 습관도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다 보면 암은 오히려 치유 전략이다, 치유 메커니즘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마주보게 됩니다. 암은 무시무시한 세포, 나쁜 돌연변이 세포 덩어리를 알고 있는데 이게 치유 메커니즘이라니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을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이 무시무시한 물질을 내뿜는 못된 나쁜 세포라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빠르게 제거하려고 할 텐데,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암은 온몸으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암세포는 커져서 더더더더 포도당 대사를 하면서 혈관을 뻗고 젖산을 사용하면서 온몸으로 더 확장해 갑니다. 자, 암이 없어야 되는 거라면 우리 몸은 성장을 지원하지 않을 텐데요. 암은 온몸의 성장을 받아서, 온몸의 지원을 받아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던 암이 몸에서 독소가 제거되고 나면 또 성장을 멈춥니다. 암은 몸 상태가 나빠졌을 때 성장을 하지만 몸 상태가 좋아지면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다시 몸을 회복시키는 형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암은 치유 과정이다, 또 치유 메커니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우리 온몸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생한 거라면 암세포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사라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근거들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조나던 앱스타인 박사는 고환암이 사라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관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병리학 연구자인 테아 트스티라는 학자는 중년, 노년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암세포가 가득 차지만 이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들을 많이 관찰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자궁경부암에 걸린 사람들의 60%는 그대로 놔두어도 1년 안에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90% 정도는 3년 안에 돌아오는 확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유방암의 경우에는 이 초기일 경우에 저절로 사라졌다라는 많은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조기 검진은 오히려 암 발병률을 줄이는데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